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우리말로 조금 길죠? 근데 이게 축약한 이름입니다. 풀네임은 굉장히 깁니다. 영어로 쓰면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그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HACCP를 영어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중점 관리 항목, 중점 관리 요소. 그러니까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요소를 중점 관리를 하겠다. 그래 다 관리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중요하고 정말로 꽉 관리해야만 될 최소 기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인증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어떤 위생 관리를 한다, 위해 요소를 관리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 그러면 최소 기준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무슨 기준입니까? GMO 들어보셨습니까? Good Manufactured,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GMO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우수 식품 관리 기준 이런 형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HACCP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아주 요구 조건입니다. GMO가 Good Manufactured Organization인가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우수 제품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기준 식약처장 제1항 식약처장은 식품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할 수 있다가 고시해야 됩니다. 사실. 그죠? 식품별로 식약처장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식품에 다 이 기준이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이제 취급하는 이런 식품은 인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은 대상 식품은 뭐냐? 이겁니다. 규칙 62조에 나와 있는 이런 식품은 지켜야 한다. 그다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 33조 0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로 인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호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위탁 제조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위탁 제조 가공 업체가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인정받았는 업체에 위탁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 주요 관리점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로 인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관로 속에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 주요 관리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위탁하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인정을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규칙 62조에는 대상식품, 자, 많지요. 13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13을 한번 보면은 12까지는 전부 이제 자, 이런 식품은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보시면은 수산 가공 식품류의 어육 가공 품류 중 어묵, 어육 소세지, 그다음 연체류, 어류,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업에, 그 다음에 냉동식품 중에 피자, 만두, 면류, 과자, 빵류 또는 떡류 중에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빙과류 중에 빙과, 음료류, 괄호 열고 다류 및 커피는 제외하고 음료류, 그 다음 레토르트 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에 김치인데 배추를 주원료로 해서 만든 김치입니다. 괄호 속에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과정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김치 종류 많잖아요. 그 많은 중에 모든 김치가 아니고 배추를 주원료로 해서 만든, 발효시켰든 안 시켰든 다 받아라. 9번 초콜릿, 코코아 가공법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그 다음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볶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 숙면, 겉면 다 포함. 그 다음 특수용도 식품, 적석식품, 편의식품류 중에 적석섭취식품, 자, 적석섭취식품 중에서 순대, 그 다음 13번 보시면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자, 식품 제조 가공업의 영업소 중에 전년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은 모두 해당. 그러니까 이 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 종류의 식품이든 만들어내면은 인정받아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자, 여기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
자, 보시면은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 훈련 종류가 자, 신규 교육 훈련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자, 신규 교육 훈련과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 훈련이 있고요. 종업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 교육 훈련은 영업자는 2시간 이내, 영업자는 2시간, 종업원 16시간, 길죠? 그 다음 정기 교육은 4시간, 4시간. 정기 교육은 4시간인데 영업자에게 정기 교육이 해당이 됩니까? 종업원에만 해당되죠. 위에 보시면 종업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나와 있잖아. 영업자는 매년 받아라 이건 아니다. 그 다음 교육 훈련 내용은 뭘까? 교육 훈련 내용은 이런 교육 훈련 내용이다.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원칙 절차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제도 및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의 조사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자, 이런 내용을 교육훈련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교육훈련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으로 묻는 질문은 가능하면은 국가시험에 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 낼 수 있는 것은 법령 쪽에는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수 기억 좀 하시고 자, 그 다음 규칙 65조에 보시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식약처장은 인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1번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고 2. 위의 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도 해줄 수 있고 3.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도 4.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 설비 등 개수, 보수 비용, 그 다음 교육훈련 비용, 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법령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만약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 인정받았는 걸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뭔가 이게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받았는 업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꽤 나오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조사해보니까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조사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 자, 그 다음 만약 이 인정받았는 걸 취소하겠다. 취소할 정도다 그러면은 꽤나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정을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1.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자기가 인정은 여기 받아놓고요. 자기가 안 만들고요. 엉뚱한데 만들어가지고 자기 받았는 인정 붙여가지고 그냥 영업하는 경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인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취소 요건이다. 그 다음 자 출입검사 면제 그러는 이 얘기가 나오잖아. 앞쪽에 우리가 자 출입검사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잘하고 있는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 유효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어디 이 인정을 받은 적용업소에는 그러니까 이 출입검사는 자 이쪽에 인정받았는 업소의 조사평가는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그래 해야 된다는 얘기 단수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입검사를 조사평가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출입검사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그러는 거는 이런 업소에는 인정받은 업소에는 검사 면제해 주겠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조리사가 나옵니다. 제51조 자,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 적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신이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인 산업체 3.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가 하면 된다. 그 다음 영양사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영양사 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조리사가 영양사를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식품 영양 전공을 하지 않으면은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합니까? 영양사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영양사 면허 가지고 조리사 면허, 조리 자격증 하나, 기능사 하나는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런 데서도요, 남학생들이 있는데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조리사 채용 그러는데 우대 조건으로 영양사, 위생사 이렇게 내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남학생들이 조리사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조리사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양사 직무까지 다 하니까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아마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으면은 조리사, 조리 기능사 하나 정도는 취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맞죠? 네.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집단급식소 근무 조리사 직무가 뭐냐? 자, 이 부분 1.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를 해야 된다. 자, 식재료 조리 업무가 뭐냐? 식재료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자, 조리 업무를 하고
그다음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을 한다. 이 검수 지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검수하는 이 권한은 영양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급식 설비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 적객업자, 특히 여기에 보고 독의 제거가 필요한 보고에 관련된 영업 보고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영양사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면 된다. 일회 급식인은 100명 미만 산업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근데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양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조리사를 취득을 해야지, 조리사 취득하고는 다시 영양사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부 다시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 직무가 뭐냐? 여기 딱 나와 있죠. 자, 1.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2.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다시 말해서 조리사는 조리 영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지도나 식품위생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영양사 직무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지. 20대 영양사가 오면은 50대 조리사가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그 트러블이 많아요. 자, 그 다음 53조. 조리사의 면허는 이렇게 우리 잘 아시는 겁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기능 분야 자격을 얻은 후에 누구? 특시군 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입니다. 영양사도 공통입니다. 자, 정신질환자 단서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전문의가 이걸 인정을 해주는 전문의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식중독 사고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많이 팔았어요. 문제는 그 보험 팔고 나면은 손해 날 보험이 아니고 막대한 이익이 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식중독 의심은 있지만 식중독이다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노? 진단이 안 나와. 땅 짓고 헤엄치기죠. 네? 다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B형 감염 환자는 제외, B형은 제외, A형은 제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 마약 그 밖에 약물 중독자. 다음, 조리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1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자, 그 다음
55조 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조리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법에 없지요. 없잖아. 조리사. 그러니까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벌칙이 따를까? 자, 내가 조리사 면허는 덕덕시군구청장의 조리사 면허는 내가 받지 않았어. 내가 조리 기능사 가지고 있어. 그런데 조리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 면을 받아야 쓸 수 있지. 아니, 영양사는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잖아. 그러면 전국 어디 가서 통하잖아. 근데 조리사는 덕덕시군구에 거기에서 받아야지. 당연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면허 받았는 그 조리사 면허 가지고 있어야 조리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미국의 각 주별로 다 법이 다 다르잖아. 2주에서 할 수 있는데 저주 가면은 못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했다. 벌칙은? 300만 원. 그 찾아보세요. 꽤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뒤쪽에 벌칙 가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자 벌칙 여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 영양사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자 과태료 교육 자 56조 교육 한번 봅시다. 자, 식약처장은 식품 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 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 포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는 2년마다 이거 1년입니다. 1년입니다. 그 2년 아닙니다. 이거 1년 바뀌었습니다. 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영양사, 조리사, 영양사 교육에 대한 내용. 자, 보시고 교육기관은 교육 내용은 자, 이런 내용이다.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은 6시간 맞습니까? 매년 6시간이죠. 매년. 자, 그럼 여기까지